먼저 패턴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패턴을 원하는 사이즈를 따라 앞판과 뒷판을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패턴을 한 번밖에 못 쓰니까 좀 비효율적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90% 패턴지를 이용해서 패턴을 벗긴 후 벗겨낸 패턴을 이용하십시오. 그럼 여러가지 사이즈를 필요할 때 벗겨 쓸 수 있습니다. 원하는 사이즈를 따라서 선을 그려주세요. 지금부터는 너트를 이용해서 맞춤점을 표시해 줄 건데요. 맞춤점이란 건 공대를 할 때 긴 직선이나 또는 곡선을 정확히 맞춰줄 때 원단의 가입밥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를 패턴에다가 표시를 해서 원단에 표시하게 되는데요. 맞춤점이 있게 되면은 봉제가 훨씬 정확하고 빠르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가위로 표시할 수도 있지만 시중에는 너처라고 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빠르고 간단하게 패턴에다 맞춤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몰에는 2군데 정도 맞춤점을 표시해 줍니다. 뒷목에는 1군데 정도 표시해 줍니다. 앞 몸판의 앞 여밈은 전체적으로 곡선으로 맞춤점이 없으면 작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런 부분에는 맞춤점을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곡선이 끝나는 지점과 곡선이 심한 부분에 표시해 줍니다. 뒤쪽 아몰에도 2군데 정도의 맞춤점을 표시해 줍니다. 겉감을 먼저 재단하는데요. 역선, 즉 식선을 맞춰서 겉길이 마주대고 반으로 접어줍니다. 화면에는 어두운 쪽이 안쪽 면이고요. 이렇게 스웨이드 느낌의 밝은 면이 겉쪽 면입니다. 자, 패턴을 보시면 이것이 뒷판인데요. 뒷판의 이쪽 표시가 골선입니다. 골선이란 원단을 반으로 접어서 접은 선을 중심으로 대칭으로 재단하라는 표시입니다. 이렇게 원단을 반으로 접은 선에 골선 표시된 패턴을 맞춰 줍니다. 뒷중심이겠죠. 자, 이렇게 문진을 올려놓고 패턴이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패턴의 가장자리에 1cm를 더 크게 시접을 두고 재단선을 그린 후 재단해 줍니다. 그리고 맞춤점에는 초크로 표시한 후 5mm 정도 깊이의 가입밥을 주게 됩니다. 앞판은 이렇게 식서 방향을 잘 맞춰서 원단 위에 패턴을 올려줍니다. 식선은 원단의 결 방향으로 옆 식서 방향과 맞춰주시면 됩니다. 앞판도 패턴보다 1cm가 크게 시접을 주면서 재단선을 그린 후 재단합니다. 그리고 맞춤점을 초크로 표시 후 5mm 정도의 가입밥을 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재단칼과 재단용 머신 퀼트 자를 이용해서 재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칼은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60mm 좀 큰 사이즈를 쓰시는데 아마 여러분들 45mm 정도 쓰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자, 칼을 손잡이를 이렇게 당기시면 칼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걸 눌러주시면 칼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용을 안 하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칼날이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레바를 밀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는 넓기 때문에 이게 손바닥으로 눌러주실 수가 있거든요.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1cm 시접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문지는 살짝 밀어두시고 여기서 이렇게 칼로 쭉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쪽도 이렇게 쭉 잘라주시고 곡선은 마지막에 자를 거예요. 문진을 이렇게 이동해 주시고 자, 이쪽도 그리고 곡선 같은 경우는 자, 모든 곡선은 직선의 합이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이 되는 부분까지 옆에 수평으로 그으시고 좀 자르시고 좀 돌리시고 자르시고 돌리시고 자르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쁘게 곡선이 나옵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재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재단 칼을 이용해서 재단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아까 어제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은 다 1cm 시접을 그리신 다음에 가위를 자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속도가 아무래도 재단 칼이 좀 더 빠르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맞춤점들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에다가 초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수직이 되게끔 선을 이렇게 그어줍니다. 자, 이렇게 그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뒷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다 선을 그어주세요. 그어주신 다음에 일단은 패턴을 이제 치우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단 가위를 이용해 가지고 이 표시된 부분에 약 5mm 정도 깊이로 가위밥을 주세요. 가위밥. 너무 깊이 주시면은 봉제하다가 손상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딱 5mm 정도만, 5mm 정도만 이 위치에다가 이렇게 가위밥을 2장을 같이 잘라 주셔야 됩니다. 한 장만 자르시면 안 되고요. 2장 같이 이렇게 잘라서 가위밥을 줍니다. 뒷판도 가위밥을 주는 거는 동일한데요, 여러분들께서 다른 특이사항은 이쪽 중심선이 있어요. 뒷중심선 골선으로 했던 부분은 가위밥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서리를 끝을 한 3mm 정도 깊이로 해서 이렇게 잘라주시면은 이게 가위밥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면은 완성이 됐고요. 뒷판도 가위밥을 주시고 덤블링 원단도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재단을 해서 이렇게 가위밥 표시와 뒷중심 표시를 해서 마무리를 하면은 마름들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바이어스 테이프를 스웨이드 몸판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어스 테이프는 우리 사용하는 실크 심지를 바이어스 방향으로 얇게 잘라놓은 건데요, 이 부분이 이렇게 몸판에 이런 식으로 부착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힘이 생기면서 나중에 세탁을 하거나 그랬을 때 구김이라든가 이런 게 없고 원단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붙이게 되면은 너무 빳빳한 느낌이 날 것 같아서 바이어스 테이프를 전체 봉제 시접에다가 일단 다 붙여줬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리미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주의사항은 이 까끌까끌한 쪽이 이 원단과 붙는 면인데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반대로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다리미에 이렇게 달라붙고 또 다리미가 못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 조심하시고요. 시작하실 때는 왼쪽 편에 이렇게 바이어스 테이프를 이렇게 두시고 오른손으로 다리미를 가지고 먼저 시작한 점을 다리미 이렇게 눌러서 다려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이런 심지를 붙일 때는 이렇게 스팀 다리미를 이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온도를 여러분들께서 그 폴리에스테르나 실크 온도 정도로 맞춰 갖고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바이어스 테이프가 간혹 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곤란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여기 잡고 왼손으로 방향을 살짝 이렇게 잡아주시면 어때요? 작업이 그렇게 힘들지 않으시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둘러주시는데 덤블링은 하지 마시고요. 이 스웨이드 원단만 안쪽 면에다가 이렇게 바이어스 테이프를 전체적으로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몸판을 준비했습니다. 뒷판에도 바이어스 심지를 붙여주셨죠? 자, 그럼 앞판과 뒷판을 연결할 건데요, 앞판의 겉과 뒷판의 겉을 마주대고 어깨를 맞춰 주십니다. 어깨 끝에서 끝까지 1cm 시접으로 봉제를 합니다. 겉과 겉을 마주대고 봉제하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집게로 이렇게 어깨 부분을 일단은 임시 고정했고요. 이거를 봉제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4번 스티치로 선택해서 봉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상하 조절 버튼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이게 한 땀씩 이동하게 되고요. 스타트 버튼으로 컨트롤해서, 자, 여기서 되돌려받기를 넣으면은 자동으로
되돌려 받기가 됩니다. 자, 반대쪽도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봉제를 해서 이 어깨 부분은 다리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가름솔로 이렇게 다려주세요. 뒷판과 앞판을 겉길이 마주대고 어깨를 봉제한 후에 이렇게 가름솔로 여러분 다려주셨죠? 펼치면 이렇게 넓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든 것처럼 덤블링 같은 경우도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펼쳤을 때 동일한 모양이 되게끔 어깨를 연결하고 시접은 가름솔로 다려주시면 되고요. 아마 솜이 이렇게 좀 나올 거예요. 그런 거는 뜯어서 없애주시면 깔끔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겉쪽에다가 방울 트리밍을 고정해 줄 텐데요.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디자인으로 넣어주면 굉장히 귀엽겠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시접 사이로 들어가고 이 방울만 그쪽에서 보이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제 고정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들 5mm 매직 테이프 있으시죠? 그거를 이 방울 트리밍 끝쪽에 있는 이 시접 부분에다가 이렇게 일단은 고정을 다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이쪽에다가. 근데 이게 트리밍의 그 테이프 부분이 꼬이지 않게끔 일직선으로 이렇게 되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쭉 붙여주세요. 자, 방금 만든 방울 트리밍에서 매직 테이프의 노란색 부분에 있는 그 보호 테이프를 이렇게 띄어내시고요. 그거를 자연스럽게 등에서부터 이렇게 방울이 몸판 겉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해가지고 고정하시는데요. 주의사항은 이거를 너무 끝에 바짝 붙이지 마시고요. 끝에서 한 3mm 정도 떨어진 지점을 이렇게 3mm 정도를 떨어뜨려 가지고 부착해 주세요. 그래야지 밖에서 깔끔하게 이따 그 방울 트리밍이 달리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둘러주시고요. 이 옆쪽이랑 그 옆선은 하지 마시고요. 이 앞면 전체 하고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뒷판에 밑에 단 있죠. 여기 전체만 해주세요. 그리고 아몰 부분과 나머지 부분은 작업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게 작업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5mm 매직 테이프 이용해 가지고요, 이 부분 임시 고정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 지그재그나 직선 받기로 해가지고요, 일단은 이 지금 테이프 부분을 한번 봉제를 해주세요. 왜냐면은 물론 이제 매직 테이프로 해 고정이 됐지만은 나중에 흔들리거나 하면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작업하기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그재그 받기 등을 해가지고 고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뒷판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쭉 붙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절대로 이 총총 블레이드를 달지 마시고요, 이대로 했고 한번 봉제로 박아서 일단은 고정을 해주십니다. 자, 8번 스티치를 선택하시려면 먼저 10번을 누르셔가지고요, 마이너스를 2번 누르시면 8번이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은 바느질 땀은 5mm, 바느질 길이는 2mm, 이 상태가 됩니다. 근데 저는 길이를 조금 길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플러스를 해서 3mm 땀 길이로 해가지고 그럼 제가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노루발은 그대로 두시고 이렇게 중앙쯤에 테이프가 닿게끔 준비하신 다음에요, 바늘 상하 위치 조절 버튼을 눌러서 박히게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자, 이렇게 지그재그 받기 해가지고요, 여기 총총 블레이드를 임시 고정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몸판 스웨이드와 덤블링 원단을 이제 봉제할 건데요, 몸판을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는 겉쪽이죠, 스웨이드에. 그 다음에 이 덤블링 원단을 이렇게, 여기가 겉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쪽과 겉쪽이 마주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마주 보게끔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봉제를 하시는데요, 어디를 봉제를 하시냐면요, 자, 지금 이 끝에서부터 이렇게 끝까지만 봉제를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끝에서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끝에서부터 이렇게 봉제를 하시는데,
단 여러분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암홀 부분이 될 텐데요. 끝에서 2cm 지점까지만 봉제를 하시고요. 다른 집도 마찬가지예요. 끝에서 1cm 지점까지, 2cm 지점까지, 2cm 지점까지만 봉제를 합니다. 자, 봉제를 다 마쳤습니다. 자, 암홀 여기서 끝에서 2cm 정도 지점에서 쭉 박고 2점까지,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2cm 정도 들어온 지점에서 쭉 박았고요. 1cm 시작으로. 자, 여기 밑에 몸판 같은 경우도 끝에서 2cm 정도 들어와서 쭉 이렇게 1cm 시작으로 다 박고요. 그 다음 끝에서 또 여기서 2cm 정도 남겨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접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시접들을 3mm 정도만 남기고 다 잘라낼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가 이 덤블링 때문에 두꺼운 맛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잘라주시는데, 끝에서 자르지 마시고요. 이 아까 2cm 시작한 지점부터 다시 1cm 더 간 지점에서 잘라주세요. 왜냐면은 여기 시접을 이렇게 딱 잘라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뒤집어서 봉지할 때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바로 여기서부터 자르지 마시고요. 자, 지금 봉지하는 시접점에서 1cm 정도 더 1cm 더 들어가서 여기 딱 자르시고, 여기서부터 시접을 쭉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3mm 정도만 남기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 시접을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암홀도 마찬가지로 끝에 봉지 시작한 점에서 1cm 더 가서 여기서부터 가위밥을 넣어서 3mm로 쭉 잘라서 일단은 시접을 정리해 줍니다. 자, 이렇게 시접을 3mm만 남겨놓고 다 잘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뒤집어 올 텐데요. 여기, 자, 이렇게 돌릴게요. 지금 뒷판을 봤을 때 여기 어깨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이쪽 어깨 쪽을 통해 가지고 뒤집어 줍니다. 양쪽 다 이렇게 이쪽을 통해 가지고 당겨 가지고 반대쪽으로 뒤집어 주세요. 자, 뒤집고 나서 다시 오겠습니다. 어깨를 모두 연결해서 마무리 되었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이게 앞판, 그 다음에 여기 뒷판인데요. 이 앞판과 뒷판의 옆선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한 2cm 정도는 봉제하지 말고 이렇게 남겨두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렇게 벌려질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덤블링하고 이렇게 닿죠? 그러면은 덤블링과 덤블링의 시접을 끝에가 이렇게 지금 여기 말려있는 상태인데, 이걸 딱 펴가지고 1cm 시접으로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박아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쪽에 있는 스웨이드도 이런 식으로 박아줄 텐데요. 먼저 덤블링부터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접 고정용 집게로 일단은 고정을 해서 여기 1cm 시접을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매직에 4번 스티치를 설정하셔가지고요. 얘를 잡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작업해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그 겨드랑이 부분을 연결을 했습니다. 덤블링. 그리고 나서 이제 스웨이드를 연결할 텐데요. 스웨이드 연결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제 여기 밑에 쪽은, 뒷판 쪽은 터져 있잖아요. 앞판 쪽은 여기에 연결되어 있고, 그럼 뒷판을 이렇게 뒤집어서 이쪽 시접에 맞춰서 박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박으실 때 여기 방울이 좀 남아있죠? 그러면은 여기 시접에 들어가는 부분에 딱 봉제할 때 번거롭게 되니까요, 방울을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방울을 다 잘라서 여기 시접으로 봉제 안에 무리가 없게끔 하셔서 여기를 이렇게 찝어서 여기 1cm 시접으로 봉제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쪽 스웨이드도 이렇게 겉과 겉을 마주대고 1cm 시접으로 옆선을 박아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뒤집어서 여기 겨드랑이 부분은 손바느질로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밑단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겨드랑이가 스웨이드는 스웨이드끼리, 그 다음에 덤블링은 덤블링끼리 이렇게 봉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조끼 모양이 됐죠. 그러면 이제 밑에 지금 뒷판은 앞뒤판이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밑에 부분은 이제 이걸 연결할 텐데요. 어떻게 작업하시냐면은 이제 이게 입었을 때 모습이신데 이거 이렇게 돌리셔가지고요. 그 겉쪽 부분들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밑단 부분이 이렇게 그 겉길이 마주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쪽 옆선 연결했던 부분을 조금 당겨 가지고 살짝 빼주시고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살짝 빼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잡고 이 부분을 1cm로 쭉 박아주시면 됩니다. 같이. 근데 이제 주의사항은 다시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뒤쪽에다가 창구멍을 약 10에서 15cm 정도 남기시고요. 쭉 박아주시고요. 그리고 끝은 반드시 되돌려 박기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아까 덤블링 옆선과 그 다음에 스웨이드 옆선 연결한 부분인데 가능하면 여기는 가름솔로 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박아서 이까지 오신 다음에 15cm를 띄고 다시 쭉 박아서 이쪽 마무리하는 부분도 가름솔로 해가지고 박고 마무리 해주시고요. 그 다음 뒤집어서 최종적으로 이 밑을 막아주시면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밑판을 연결하고 있는데요. 이쪽 방울이 지금 왼쪽에, 제가 지금 앉아서 봤을 때 왼쪽에 이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노루발을 반드시 여러분들도 그 외발 노루발을 교체한 후에 이렇게 봉지하십시오. 이쪽 옆선 끝에서부터 이까지, 그리고 반대쪽 옆선 끝에서부터 이까지 이렇게 봉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창구멍 남겼죠? 자, 이쪽으로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자, 뒤집으니까 이렇게 멋진 조끼가 완성이 됐습니다. 물론 조끼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꺼운 원단 같은 경우엔 저희가 다 박아서 옆에서 연결해서 밑을 마무리해서 이렇게 박는 방법을 사용하시고요. 좀 얇은 원단은 보통 옆선에서 아무를 다 박고 어깨에서 연결하는 방법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다음에 또 다른 작품 할 때 한 번 더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 이쪽 겨드랑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떠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랑 반대쪽은 손바느질로 마무리 해주시고요. 창구멍도 여러분들이 손바느질로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흰색 실이나 아니면은 이 베이지색 실을 이용해 가지고요, 여기를 막아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멋지게 겨울 패션을 연출하십시오.